자,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의 어떤 구조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보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충분치는 않고 우리가 뭘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뭘 더 알아야 되느냐? 일단 그 기계어란 무엇이냐? 기계어 영어로는 이제 어셈블리 뭐 코드다. 아니, 이 코드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랭귀지다, 언어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뭐, 둘 중에 뭐, 뭘로 한다고 해도 뭐, 결국 번역은 이제 기계어다, 뭐, 이렇게, 어셈블리 코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어셈블리 코드라는 것은, 이제 CPU라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장치의 제조사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CPU 만드는 회사 몇 개 알고 계세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인텔 같은 회사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AMD 알고 계시죠? 예, 아마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PC CPU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근데 요즘 뭐 모바일 프로세서로는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ARM사, 여기 이제 설계만 팔죠. 기계를 만들어서, 장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CPU들 가장 대부분의 경우, PC의 경우는 인텔, AMD 이 두 회사의 제품이 될 것 같고, 요 두 프로세서는 보통 이제 그 X86 호환 프로세서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기계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자세히 한다면 더 좋겠지만, 뭐 이것까지 판단하는 건 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기계 장치한테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하는 일이라는 건 이제 당연히 연산이겠죠. 어떤 연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 명령이 이게 바로 기계어다. 이게 바로 기계어입니다. 기계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세탁기 여러분 세탁 해보셨어요? 세탁할 줄 아시고? 아세요? 네. 아마 잘 안 할 거예요. 다 어머님들이 해주시죠. 물론 또 이 강의 보시는 분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죠? 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또 오늘 좀 군복을 세탁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네, 군인들 참, 예, 불쌍해요. 네. 아무튼, 예, 군인들은 이제 요즘은 세탁기로 하나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다 손으로 했는데. 이 기계어라는 게 결국은 이 기계라는 장치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명령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탁기 다루는 거랑 똑같아요. 세탁기랑. 근데 이제 세탁기라는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드럼 세탁기 같으면은 여기 세탁물을 넣는 지점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요 위로 이제 버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세탁 기능이 한 100가지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100가지의 세탁 기능이 있는 세탁기다. 그럼 이 100가지의 세탁 기능을 써먹기 위해서는 여기 버튼을 이제 조작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버튼 조작을 하셔야 되죠? 이거 조작하는 게 이제 일인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당연히 제조사마다, 이 세탁기를 만든 회사마다 이 방법은 다를 거고, 이건 이제 이 세탁기에다 매뉴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세탁이다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념적인 의미, 결과론적인 의미,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다르지 않는데, 이제 이 기계 자체가 세탁을 하는 방식, 즉, CPU라는 기계는 제조사마다 다를 거고, 이 기계가 연산하는 방식은 제조사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저걸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한 가지 어떤 말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말이냐면 하이 레벨이다, 로우 레벨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이 레벨이다, 로우 레벨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하이 레벨, 로우 레벨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이 있고, 이 밑에는 말 그대로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단에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상단에 역시 인간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선을 걷는데 이제 이른바 제가 설명하는 요단강입니다만은 요단강 아세요? 요단강 건너면 큰일 나죠. 예, 하여튼 컴퓨터 교육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 얘기는 뭐 지금 자세히는 못하겠고 하여튼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요단강 딱 건너서 여기 이제 기계가 쓰는 이 기계가 인식 가능한 언어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인간의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를 이제 기계가 쓰는 거니까 기계하고 사람이 쓰는 말이니까 사람이 쓰는 말인데 이 그림상 여기 그림이 좀 얘가 위로 가면 이제 높은 쪽 여기 그러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로우 레벨 그래요. 로우 레벨. 그 다음 여기는 그 높은 쪽이니까 하이겠네요. 네, 여기 하이 레벨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어, 하이 레벨 언어. 네, 고차원 언어. 그러니까 이제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이란 말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 하이 레벨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C 언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예요. 그럼 이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 언어로, 즉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결국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연산인데 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코드로 연산을 해요. C 언어라는 게 인간이 인지하는데 좀 가깝게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C 언어는 거의 뭐 기계 한 반쯤 걸려 있어요. 이게 C 언어쯤 돼요. 그러면 뭐 이 위로 있는 언어들 뭐 있냐? 이 위로 가면 이제 이 위로 가야 이제 뭐 C++ 정도 있고요. 이 위쪽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 뭐 C샵이니 아니면 뭐 자바니 뭐 이런 언어들이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그러니까 진짜 하이레벨 언어는 자바나 C샵 같은 게 정말 하이레벨 랭귀지죠. 그럼 뭐 C++은 하이레벨 랭귀지가 아니냐? C는 하이레벨 랭귀지가 아니냐? 맞기는 한데 특히나 C 언어는 기계어에 거의 진짜 흡사하다시피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용어도 좀 마저 정리합시다. 자, 하이레벨, 로우레벨, 그러니까 뭐 고급어, 저급어 그런 말 나오는데요. 이 고급어, 저급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그림상에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기계어, 뭐 이런 말을 하죠. 머신 랭귀지라고도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실행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뭐 나중에 이 얘기는 또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하이레벨 언어를 기계어로 이제 번역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제 대표적으로 C 언어도 이걸 번역해서 사용하는 컴파일러 언어인데, 요걸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 그걸 또 컴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공부하고 몇 가지를 좀 더 다룬 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네요. 용어 하이레벨, 로우레벨 좀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CPU가 뭐냐, 기계어가 뭐냐, 실행과 메모리는 어떤 관련이 있냐,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뭐 결국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또 용어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용어를 정리해야 돼요.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드디스크 장치상에 저장된 어떤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 실행 파일을 사용자가 이제 실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게 더블 클릭이 됐든 뭐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명령을 내리면 그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이미지, 요거 이제 기계어죠. 여기 실행 이미지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안에 이제 기계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계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이제 결국 쉽게 말하면 보조격장치에서 주격장치로 카피되는 거예요. 카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카피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인스턴스라고 부른다. 요거 용어 중요합니다.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윈도우 뭐 탐색기, 뭐 이런 프로그램들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실행시킬 수 있죠. 그럼 중요한 건 실행 파일은 하나지만 실행된 것은 프로세스는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보통 얘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제 제어판 같은 거, 그 작업 관리자 같은 거 띄워보면은 프로세스 리스트 막 나오잖아요. 어떤 거 실행돼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를 실행시키면 두 개가 실행돼 있겠죠. 그럼 가령 예를 들면은 실행 파일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나겠지만 이걸 뭐 세 개라든 이 정도 띄워놓고 여기는 네이버 접속하고 여기는 다음 접속하고 여기는 뭐 사이월드 접속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몇 개? 3개. 인스턴스가 몇 개? 3개. 프로세스는 몇 개? 3개. 그러나 다 똑같은 놈이죠. 그죠? 완벽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3번 실행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각각이 분명 다른 프로그램들 아닙니까? 네,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각각을 실행할, 식별할 때 프로세스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전문 용어로 인스턴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인스턴스별로 실행할 기계어 코드는 완벽하게 셋 다 어떻게 써요? 똑같죠. 똑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 실행됐을 때 어떤 그 사용자 명령이나 그 결과 화면이 다르겠지만 결국 CPU는 같은 내용을 연산할 거고요. 실행이라는 건 되게 간단한 거야. 실행 파일, 그러니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를 가지고 있는 실행 파일을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격 장치로 복사한 후에 그것을 하나의 프로세스나 인스턴스화하고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단위로 이렇게 뭐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부여한 다음에 기계어 코드를 하나씩 떼서 뭐가? CPU라는 장치가 연산하는 거. 요게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 이제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짤 텐데 그 프로그램을 빌드하면 결국은 이 실행 파일이 나와요. 그럼 이 실행 파일을 우리가 실행하면 뭔가 결과가 화면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이 C 언어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계 내부적인 내용도 알아야 되고 이 C 언어로 이런 프로그램 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고 이런 용어들도 좀 알고는 있어야 다른 어떤 수업을 뭐 이렇게 들으시든지 아니면 책을 볼 때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뭐 이 그림은 컴퓨터라는 기계가 동작하는 그 내용을 아주 이제 그 가상의 코드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 실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실행이 뭐냐? 응? 연산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을 했는데 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용어 또 우리 용어 용어 배울 거 너무 많다.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용어 좀 알아야죠. 그죠? 네, 용어. 네. 자, 여기에서 요게 주소예요, 주소. 자, 제가 메모리, 네모 셀, 이거 셀입니다. 그랬고, 이거 기억 공간 하나가 뭐 1바이트예요. 뭐 이런 말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여기 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이 주소예요, 주소. 잘 보시면 주소가 이제 4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의미는 여기서 셀이 몇 개란 얘기죠, 이게 지금? 셀이 4개라는 얘기죠, 4개. 그러니까 주소는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셀이 있는데 주소가 0012FF70번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지금 얼마 들어있습니까? 3. 여기 이제 4. 이렇게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기계가 이렇게 연산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CPU 내부에 소량의 기억장치가 있어요. 그거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레지스터로 주격장치 상에 있는 정보 있죠. 이 정보를 이렇게 읽어와요. 물론 이제 당연히 정보 복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 내부에서 CPU가 연산을 하죠. 연산을 해요. 그러면 그 연산 결과가 7이 나오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어떤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 과정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결국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여기가 0012FF70이죠. 그러니까 0012FF70번지의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와서 다시 0012FF74번지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와서 그러니까 두 곳의 정보를 읽은 거죠.
그 각각을 CPU로 복사한 후에 뭐하라? 더하라 이거예요. 더해라. 그 더했어요. 그 더한 연산 결과가 나 있을 텐데 뭐 당연히 3하고 4 더하면 7이겠습니다만 그 7을 0012FF70원지를 주소를 가진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데 개념적으로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연산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어떤 연산이 일어났냐면 자 1번 덧셈 연산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배울 거지만 단순 대입이라고 연산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대입 연산이 일어났는데 요건 2번이고요. 그래서 이 두 연산을 수행해서 정보를 더한 후에 그 결과를 어딘가에 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두 연산 중에 1번 말고 2번을 수행할 때 메모리에 변화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이제 여기 저장돼 있지 않았을 거고 그 전에는 여기가 뭐가 되는지 나도 몰라 했겠지. 나도 몰라 내가 알게 뭐야 그죠? 뭐 기계가 뭘 들고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근데 이제 이 단순 대입 연산을 수행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3하고 4하고 더해져서 그 연산 결과가 어떤 메모리에 저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디가 바뀌었는지 내가 알아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C 언어 개발자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연산을 한다. 그 연산 결과 도대체 메모리 어디가 달라졌느냐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일종의 이제 가상의 코드, 좀 의미만 있는, 문법적으로는 바르지 않은 코드를 잠깐, 이제 수도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짜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코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이 기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핵심은 그래요. 001FF710번지와 74번지에 저장된 두 정보를 읽어와서 연산한 후에 0012FF70번지에 저장했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이게 나중에는 지금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A하고 B하고 더해서 뭐 Z에다 넣어라 이런 식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더해라. 이건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Z에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로 안 해요. 그러나 겁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숫자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해결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많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 그림 한 장 제대로 설명하려고 이거 얘기하려고 어쩌면 다 꺼낸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 인간이 3하고 4 더하면 7인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결국 컴퓨터라는 기계에서 연산을 누가 합니까? CPU가 해요. CPU가.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3하고 4도 하는 게 뭐 어려운 겁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누가 한다? CPU라는 기계가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에 정보를 넘겨주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메모리 사용했잖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메모리 사용. 그 메모리를 써야 돼요. 연산은 어차피 기계가 해줄 건데 그 기계한테 정보를 줄 때도 메모리 주고 그걸 받을 때도 메모리에다 받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메모리 아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가정 요거 주소 자 이 셀 하나 몇 개 있다? 뭐 2에 32제곱 해서 이제 4기가 바이트 있다 요거 했죠? 네. 요런 셀이 그래서 약 40여 9천만 개 정도 43억 개가량 있다. 그리고 각자 고연 주소가 있고 1바이트에 1바이트요. 크기를 갖는 메모리 셀이다. 뭐 요런 얘기.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C 언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나 중요하죠. C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좀 C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노력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책은 철저히 전문가가 되시려는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C 언어를 배웠으나 뭔가 답답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대충 어떻게 뭐 이렇게 몇 가지 일단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위한 문법에 대한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참 싫은 말 중에 내가 실무 코드 이런 말인데, 제가 이걸로 많이 먹고 살아봤거든요. 근데 실무 코드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그런 말은 없고요. 실무라기보다는 상용화 시킨 어떤 코드에 적용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실무 코드라는 건 너무 과장된 말인 것 같고. 아무튼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돈 받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완성도가 갖춰진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수하면 안 되죠. 실수가 없어야 되겠으나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고, 아무튼 메모리 돌아가고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C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는 기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C 언어를 배우고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이 일종의 멋진 이성과의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기계에 대한 얘기는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을 저는 이제 다 안다고 볼 거예요. 다 말해줬잖아.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이거 온라인 강의잖아. 왜요? 다시 봐. 이해 안 가면 또 다시 계속 보시고, 강의가 이상하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 또 만들어서 다시 올릴게요. 부족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문제가 있다, 이해가 안 간다, 질문도 올리시고요. 피드백을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강의를 또 고쳐서 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배울 내용들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